안녕하십니까, 리모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이런 노트북 절대 사지 마세요 와 12월 3주 가성비 노트북 탑3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1월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12월이 되자 노트북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 놀랄 게 전혀 없는 게요, 노트북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연말 연초 선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반해 제조사들, 기업들은요 2022년 타이틀을 갈고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2023년 이런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신제품이란 걸 내놓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2022년 현재 생산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로 생산 계획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맞지 않죠. 지금 보고 계신 댓글들처럼요, 실제로 제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인데, 델 인스피론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어요. 59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69만원, 79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쿠팡은 재고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델 인스피론 같은 가성비 좋은 애들은 재고가 싹싹싹 빠져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 노트북 빨리 필요한데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덜컥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두 가지 유형의 노트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텔 셀러론과 인텔 펜티엄 노트북 절대 사지 마세요. 윈도우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대표적인 제조사가 인텔이 있고요, AMD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아니고 자체 OS를 위한 M1과 M2 칩이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 노트북엔 i3, i5, i7 CPU가 들어가고요, AMD 같은 경우에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이 들어갑니다. 357, 두 제조사 모두 357이니까 쉽죠? 3에서 7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i7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일반 유저들은 i5급만 선택해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세대란 것도 있는데요, 세대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최근 1년 내에 출시된 노트북들은 대부분 11세대 이상의 최신 세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렴한 노트북들, 특히 한 50만원 미만으로 가보면요, 인텔의 펜티엄, 셀러론 등 좀 이름 자체가 생소한 CPU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노트북들 절대 못 쓸 CPU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면 안 되는 노트북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이 CPU 같은 경우엔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 정도로만 이 활용도가 극히 제한됩니다. 포토샵, 캐주얼 게임 이런 거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대학생 혹은 직장인이라면 이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쿠팡에서 정말 판매량이 많은 이 셀러론 CPU가 들어간 정말 저렴한 노트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이걸 쓰고 있다, 직장인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거 속지 마시고요, 절대 싸다고 구매하지 마세요. 노트북의 가격 이꼴 성능입니다. 그 가격에 준한 성능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kg이 넘어가는 노트북. 노트북이 뭐예요? 휴대가 가능한 PC잖아요. 그런데 2kg이 넘어간다? 물론 휴대는 되겠지만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엔 무거운 무게예요. 내가 데스크탑을 대체할 만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 고성능 노트북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케이예요. 혹은 내가 차가 있다, 차에다가 노트북을 두고 다니겠다, 그럼 2kg든 3kg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카페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평상시에 가볍게 휴대해서 들고 다닐 만한 노트북을 찾는데 2kg 넘어간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1.6kg 언더로 보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진짜 무조건 백팩이 필요하고요, 2kg 넘어가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물리치료 다니셔야 됩니다. 진짜로 가벼운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요, 이렇게 그램처럼 가벼운 1kg 언저리에 그램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 요가 슬림 7 프로 요 정도 있습니다. 요런 울트라북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추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탑3입니다. 2022년 LG 그램입니다. 가격 안 따졌을 때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노트북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저 역시도 정말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가격 추천. 1kg 초반대로 무게가 가볍지. 제 건 16인치인데요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이 화면 선택지도 다양하지. 성능, 문서 작업, 엑셀, 포토샵 같은 거 하기에 충분히 좋고, 롤, 피용 같은 캐주얼 게임도 가능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저는 2022년 그램 16인치 모델을 지난 3월 정도에 한 160, 150 후반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얘가 그래도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130만원, 140선에서 놀던 그 가격이 이제 깨졌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어요.
수요와 공급 때문에 현재 160, 18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미쳤죠? 그나마 쿠팡에서도 150만원에서 1000원 뺀 15인치 그램을 팔고 있긴 한데요. 얘를 보면은 윈도우 11 포함이고 램이 16기가나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이게 10만원만 저렴했어도 정말 너무 좋아서 가성비 노트북으로 소개했겠지만 가격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현재로선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 소개할 거냐? 그램 패스냐? 아닙니다. 제가 좋은 것도 하나 골라왔어요. 2022년 그램 360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무려 129만 9천원. 오, 싸죠? 아니 120만원대가 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그램의 가격들을 보면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CPU는 i7 1265G7 들어가 있고요. SSD 256GB, 램 16GB, GPU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무게 고작 1.25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설치하셔야 돼요. 직접 설치하는 거 모르시겠으면 유튜브에다가 윈도우 설치 방법 검색해보세요. 제 얼굴 나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너 방금 그램 360이라 그랬어? 360 그 360도 회전되는 거 아니야? 그럼 2in1 맞지? 그거 너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 사지 말라며. 2in1 저 사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편집자님 한번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in1으로 성공한 건 짬짜면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네, 2in1으로 완성된 거, 제대로 된 건 짬짜면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2in1 노트북 이 그램 360은요 성능이 아쉬워요. 다른 유튜버 영상 보다가 댓글이 딱 공감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자 후기처럼요 발열 때문에 태블릿 모드 쓸 때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아무리 좋다고 편리하다고 다양한 기능 쓸 수 있다고 해도 이 발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태블릿과 가성비 노트북을 따로 사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물론 170만원이었다면 말이죠. 얘 출고가가 지금 보이시죠? 네, 176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140만원대로 떨어졌어요. 시중가에선. 그런데 쿠팡에선 더 싸게 팔아. 129만원. 자, 그래서 쿠팡을 사랑합니다. 쿠팡에 잘 찾아보면 가성비 노트북이 진짜 많아요. 출고가보다 40만원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래서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 거죠. 너무 재밌어.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PC와 태블릿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14인치로 화면이 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화면이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비율, 그러니까 세로가 조금 더 깁니다. 일반 노트북에 비해 10% 정도 화면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인치로 휴대성이 좋지만 15인치만큼 생산성이 좋다, 정보량이 많다는 거겠죠. 태블릿 기능이 있어서 펜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사를 할 때 보니까 학생들 90% 정도가 태블릿을 가져와서 필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요즘 대학생들은 생산성도 좋은 것도 좋지만 휴대성을 선호한다. 그런 면에서는 노트북보단 태블릿이 더 낫다는 건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엔 2in1이잖아요. 휴대성도 챙기고 생산성도 챙기고 다 챙긴 노트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in1 노트북 특성상 챙기지 못한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발열이에요. 자, 발열 처리가 2in1 노트북은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발열 처리가 안 된다? CPU가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선 이 열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열 처리가 안 되니까 머리 아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몸살 걸리면 어때요? 일 제대로 됩니까? 일 제대로 못 하겠죠. 누워서 쉬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발열 처리가 잘 안 돼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서 일을 잘 못해요. 성능이 좀 저하되긴 하는데, 얘는 지금 보면 i5가 아닌 i7,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윗등급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초등학생이 머리 아파서 누워서 엄마 나 머리 아파 하는 것보다는 대학생이 머리 아파 그래도 일해야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성능으로 커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i7 1265G7에다가 램도 8기가가 아닌 16기가로 넉넉해서요, 뭐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 포토샵 같은 작업도 쾌적하게 가능하고요, 학습용이 아닌 비즈니스 용도로 쓰기에도 꽤나 괜찮은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1.2kg 가벼우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170만원이었다면 절대 추천 안 드렸겠지만 129만원이니까 개인적으로는 태블릿 모드는 진짜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평상시에는 일반 노트북으로만 써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탑2 모델입니다. 2022년 갤럭시 북2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29만 9천원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램하고 똑같네요. CPU는 i7 1255U가 들어있고요, SSD 512GB, 램 16GB, GPU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무게 1.57kg에 윈도우 11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산 노트북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좋다고 욕을 먹어도 국내 노트북 판매량 1, 2위를 기록하는 건 항상 갤럭시와 그램이죠. 상품성과 디스플레이에선 그램이 갤럭시를 압도하지만 보통 가격에서 그램에 비해 갤럭시가 한 10만원, 20만원까지도 저렴하다 보니까 갤럭시도 국산 노트북 중에선 가성비로 판매가 잘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그램이랑 가격이 똑같죠? 그럼 그램 가즈라고 할 뻔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잘 보면요, CPU가 최신 12세대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i7급이에요. i5보단 좋지. 그렇지만 이 두 i7 똑같은 CPU의 출시일 자체가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많이 개선
개선이 됐겠죠. 그리고 SSD도 아까 256기가인데 지금 512기가로 넉넉합니다. 일반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냥 영상 시청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256기가도 충분해요. 저도 256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포토샵 작업하시는 분들, 혹은 고용량 사진을 많이 저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512기가를 탑재하고 있는 갤럭시북이 조금 더 끌리실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라면 말이죠. 게다가 얘는 윈도우 11까지 포함이에요. 오호, 가성비는 역시 갤럭시북이죠. 맥북과 아이폰의 조합이 좋은 것처럼 갤럭시북도 갤럭시 핸드폰과 갤럭시 탭, 이렇게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유저들은요, 이 태블릿을 갤럭시북의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용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용 모니터는 말 그대로 모니터 역할만 하는데, 갤럭시는 갤럭시북과 갤럭시 탭, 갤럭시 탭은 모니터도 되고 태블릿도 되니까 이 활용성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갤럭시북은 무게도 1.5kg에서 휴대성에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외산 노트북에 비하면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있지만 찾아보니까 i5급의 램 8기가 윈도우 미포함된 갤럭시북 2도 있더라고요. 얘는 가격이 89만원입니다. 무게가 1.8kg이라서 얘는 데일리 휴대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하지만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나 영상 시청 용도로 집에서 쓰기에는 꽤나 좋은 노트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거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대망의 탑 1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죠. 2020년 맥북 에어 M1입니다. 가격 1,155,700원이고요. CPU는 M1 SSD 256기가 램 8기가, GPU는 M1 7코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는 1.29kg입니다. 진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어요. 2020 맥북 에어 M1, 이게 출시가가 139만원이거든요. 현재도 애플 공홈에서 139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쿠팡에 사면 115만원, 무려 2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2022년 그램이나 2022년 갤럭시 북에 비하면 2020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옛날에 나온 거 복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지는데 왜 옛날 제품들을 꺼려할까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오래된 만큼 최신 제품들에 비하면 성능이 느릴 것 같으니까, 좀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아셔야 될게요. M1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혁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인텔 CPU의 성능을 나올 때부터 압도해버렸습니다. 가장 최신에 나온 i7 12세대 CPU, 무려 M1이랑 2년 차이가 있는 CPU랑 성능차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력 효율은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사도 2022년, 2023년 초에 나온 것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1도 없는 좋은 CPU를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윈도우랑 맥을 동시에 운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CPU의 성능이 좋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최적화가 맥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충돌이나 오류 혹은 캐시가 쌓여서 느려지고 하는 현상 있잖아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쓰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이 일반 윈도우에 비해서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삼성이나 LG가 AS를 자랑하지만 외산 노트북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게 맞긴 하지만요, 애플 역시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하면 3년 보증, 파손 보상, 배터리 교환 등 웬만한 건 다 제공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성비 노트북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M1 에어의 가성비가 정말 좋으니까 제가 수차례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하고 따로 M1, M2 비교하는 영상도 막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왼쪽 카드에 추천되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 맥북 영상에 항상 달리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 한글 쓰기 불편하지 않나요? PPT 잘 되나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글은 한컴 독스 쓰시고요. 오피스는 오피스 365 쓰시면 아무 문제 없이 싹 해결됩니다. 저장도 클라우드 하시면 전혀 호환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롤은요? 피오는요? 죄송합니다. 게임은 안 돼요. 저도 그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캐주얼 게임 몇 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게임사에서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게임사에서 맥 환경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게임은 포기하세요. 깔끔하게. 게임 빼곤 잘 되고요. 이 2022년까지 끌어온 2020 M1 에어의 가성비가 제가 보기엔 2023년도에도 똑같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오늘 나온 노트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한 노트북 찾아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